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 과목 우리 보세 구역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과목에서 우리 보세사 시험하고 관련되어지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보세와 관련되어지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었죠. 이 장부터는, 이 과목부터는 실제 우리가 보세 구역과 관련되어지는 여러 가지 법령상에 있는 규정들, 그리고 고시에 있는 규정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1과목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1과목이라고 하지만 그 1과목에 있는 내용들이 뒤에 있는 다른 과목에도 다 걸쳐져 있고,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도 1과목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1과목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은 그 1과목이 제일 양이 많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복습을 많이 해 놓으시는 게 실제 시험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도 다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1과목을 소홀히 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도 그 미적분도 있고 확률도 있고 통계도 배우게 되고 벡터도 배우게 되고 굉장히 깊이 있게 많은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역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구구단은 모르면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보세사 과목 중에서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학 공부를 할 때 필요로 하는 구구단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구구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자다가도 또는 옆에서 누가 7, 8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얼마인지 답이 나오시죠. 그 정도로 1과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뒷과목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마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강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시험이 급하시기 때문에 일단 동영상 보시고 이렇게 스킵해가지고 어떻게 시험 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급하게 먹는 법은 체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과목이 공부가 안 되면 사실은 뒤에 과목을 들춰보지 마세요. 1과목이 안 됐을 때는 뒤에 과목을 봐도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단언을 합니다. 단언을. 그래서 1과목이 충실하게 공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뒤에 과목을 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과목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다 싶을 때 2, 3, 4 나머지 과목을 보시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요. 1과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머지 과목을 아무리 백날 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학에서 구구단과 같은 존재인 1과목을 여러분들이 꼭 보세요. 열심히 보세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습득이 되시고 나머지 과목들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그게 가장 빨리 습득하는 방법이고 학습하는 방법이고 시험에 합격하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자, 1과목이 다 되었다, 어느 정도 숙지가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이 과목을 보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 과목에서는 보세와 관련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 보세 제도는 크게 보세 구역 제도하고 보세 운송 제도하고 두 개로 나누게 되죠. 보세는 관세가 유보된 상태, 관세 유보, 그 관세의 세자, 유보의 그 보자, 그렇게 합치면 보세가 되죠. 보세.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친다면 수입, 신고, 수리, 미필 상태를 우리가 보세라고 얘기합니다. 보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보세 의류다, 보세 의류다 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그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죠. 우리 국내 관세 영역에 보세 상태의 물품이 들어온다. 그게 바로 밀수예요, 밀수. 그러니까 보세 의류다, 밀수 의류라는 뜻이에요. 밀수 의류.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은. 보세 구역에서 보세 공장에서 제조 생산된 물품이 특정한 사유 때문에 수출이 되지 못하고, 또는 처음부터 내수용 보세 공장에서 제조 생산된 물품이 국내에 지금 시장에 유통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게 보세 의류라는 표현 쓰면 안 되고 그냥 보통 의류예요. 내국 물품이에요, 내국 물품. 근데 우리가 보세 구역에서 제조 생산되었다라는 의미, 그 의미 때문에 보세 의류, 보세 물품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그 말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동네나 시장 근처에서 보시게 되는 의류나 상점에서 판매를 하면서 간판에 보세 의류다, 보세 물품이다 써놨다, 우리는 보세 물품을 취급한다, 그걸 법적으로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밀수품을 취급한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이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화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알고는 있지만, 우리 자라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외국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내용을, 이 소리를, 그런 내용을 알고 실제로 이제 용어를 듣게 되면 굉장히 당혹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여러분들, 어린 동생들, 자녀들, 그 잘못된 용어를 습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문가로 가실 분들이에요. 전문가로. 그래서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은 이제 건전한 언어가 사용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잘못된 그 인습은 빨리 타파하는 게 맞죠. 근데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이런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세는 관세를 유보한 상태고, 행정적으로는 수입, 신고, 수리가, 수입, 신고, 미필 상태가 아니에요. 수입, 신고, 수리, 미필 상태죠. 수입, 신고하고 수입, 신고, 수리는 다른 용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수출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됩니다. 원자재를 수입을 할 때 역시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되죠. 자, 근데 관세라고 하는 것이 제조 생산업자 입장에서 현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보세 공장에서 원자재를 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보세 구역은 관세법 상에서 지배 영역에서 벗어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법이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세선을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 징수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제조 생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현금을 다른 어떤 개발이라든지 연구라든지 또는 뭐 추가적인 공장 시설 설비를 확충하는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작은 부담이 완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출 지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세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는 처음부터 지하 자원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 정책 자체가 수출 드라이브 지원 정책이죠. 그래서 수출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수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통관 업무를 효율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세 징수권을 확보한다. 관세법의 지배 영역에는 벗어나 있는 것 같지만 함부로 보세구역에 있던 물품이 관세 영역으로 들어온다든지 관세 영역에 있는 물품이 보세구역으로 나갈 수는 없죠. 그거를 감시하는 최일선에 있는 기관이 바로 우리 세관관서죠. 그리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우리가 관세직 공무원들이라고 하죠. 관세청 소속의 관세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사실 세관공무원이라는 용어 쓰는데 그것도 잘못된 용어예요. 세관공무원이 아니고 실제로 세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세관공무원이라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시험제도에 세관공무원 시험제도는 없습니다. 관세직 공무원입니다. 관세직 공무원. 세관공무원이라고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뜻인데, 세관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관세직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시험 한 번밖에 못 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세직 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세청장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 위에 바로 누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기획재정부, 기재부 장관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용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관세청 소속의 관세직 공무원이지 세관공무원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잘못된 용어. 그래서 그 지역은 항상 세관에서 감시 단속을 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관세 징수권이 별도의 담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하지 않아도 감시 단속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권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관세를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관세를 유보한 상태죠. 요게 이제 보세의 의미죠. 보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세구역은, 그 보세제도는 보세구역제도, 존이죠. 존. 일정한 지역. 그 다음에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이동시키는 보세운송제도에서 크게 두 개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